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시즌2의 첫 강의. 네. 오래 기다리셨죠? 네.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매력. 매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물건이 잘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요.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하시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훨씬 집중이 잘 되죠. 잘 되죠. 그때는 우리는 그분에게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담임 선생님. 근데 나 저분에게 매력이 없어. 그럼 호칭도 바뀌어요. 담탱이. 담탱이로 바뀌죠. 담탱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기가 매력을 느낀다면 저희는 그 사람 말을 되게 이렇게 일단은 집중하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다 좋아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집중하고 반복하게 되죠. 그 사람은 집중하고 반복해야 좋아지는 것 같아요. 레이나 선생님, 영어도 집중하고 반복해야 좋아지죠. 네. 그렇죠. 그렇죠. 패션도 집중하고 입어도록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진동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집중은 필요하죠. 집중은 필요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옷도 만약에 자기하고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꾸 입어봐야 아는 거죠. 어떤 컬러가 자기랑 맞는지. 어떤 컬러를 입었을 때는 얼굴이 좀 뜨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원래 뜬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뜬 거를 좀 가라앉혀주는 자기와 맞는 컬러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매력과 그러니까 차밍 그리고 매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던 게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서 그 과라니족에게 찾아간 선교사가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악기는 뭔가요? 오보에. 어떤 방송에 갔더니 탬버린이라고 하는 원주민에게 정말 퀄리티 떨어집니다. 네? 노래방이 아니거든요. 탬버린으로 어떻게 감동을 줍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거든요. 오보에로 그분이 딱 이렇게 해서 따라라라라 띠리리리리리라라라라 이렇게 연주하니까 뭐가 나오나요? 원주민. 어떤 방송에 갔더니 뱀이 나오나요? 뱀. 밤에 왜 피리 부냐 뱀 나오게. 엄마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리코더 불면 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사를 붙인 게 넬라 판타지였습니다. 저는 그때 그 오보의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제가 시골에 살았고 그렇게 이렇게 좋은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보의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오보에하고 바순이라는 악기가 조금 비쌉니다. 목관 악기 중에. 네. 그런데 그 악기에서 나오는 그 아주 그 청명하고도 그 이구아수 폭포를 탁 둘러싸는 그 느낌을 영화의 장면으로 이렇게 쫙 보는데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매력이라는 걸 느꼈어요. 아름답구나. 그리고 아름다움은 인간의 마음을 밖으로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여는 뭐를 갖고 있구나? 힘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미인. 사람들이 미인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인을 좋아하죠. 미인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성분들 표정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미인 좋아해요. 이쁜 것들 좋겠다. 그러니까. 자, 이쁜 여성이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남성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도와드려요. 네?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줄 것 같아요? 빨리 갈 것 같아요? 천천히 갈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근데 안미인이 자빠졌어요. 그럼 남자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아프겠다! 완전 아프겠다. 피난다! 저희자 정신 좀 차려! 세상 오락가락하나? 이게 솔직히 냉정한 현실입니다. 진짜 냉정한 현실이죠. 선생님, 이게 냉정한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미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미인. 그럼 미인이 되라는 말은 뭐냐? 성형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라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저는 미인이 되라는 것의 이 미를 저는 의미와 흥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미자가 의미와 흥미. 네. 의미, 가치. 영어로 뭔가요, 선생님? Together.
같이 같이. 아니야 그 가치 말고 같이 우리 value. 같이 value value? value 댄스 value. 자,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value 같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말입니다. 사람이 말할 때 저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저는 목소리 전문가로 처음 시작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그 방송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김홍기 선생님의 예, 목소리.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그러면서 전 사실 목소리에 대해서 되게 조금 냉정하게 분석을 하겠죠. 왜냐하면 제 직업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 그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래서 본인 목소리에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실지도 몰라요. 왜냐 내가 여기에 딱 이렇게 돼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난 이건 남성답지도 못하고 뭔가 손해야 라고 할 텐데 저는 선생님 목소리에서 두 가지를 느꼈는데 두 가지. 첫 번째 얼굴이라는 말은 얼이 담긴 꼴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혼이 담겨 있는 그릇이라는 순수 한글입니다. spirit, soul, 라틴어로는 바람이나 영혼이 그릇과 모양새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이게 얼굴인데 그래서 저는 목소리에도 얼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소리에도 혼이 있고 목소리에도 형태가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목소리의 꼴, 네. 그 프레임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소리의 얼입니다. 혼. 그런데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크게 이 혼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기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의 목소리의 혼은 사람을 묘하게 사로잡는 매력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근데 그 힘이 선생님한테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 딱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분은 지금 소리 자체는 발성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저렇게 소리를 내시는 거지 본인이 의미 있어 하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충분히. 그러니까 목소리가 약간 가벼운 건 그때는 뭐가 되냐면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캐릭터.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보면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 오래 가요. 지금 여기 딱 보면 여러분들 캐릭터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똘똘이 스머프 같은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겉모습만 보더라도 가가멜 같은 사람도 있어요. 뭔가 캐릭터가 저는 캐릭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쁜 사람은 대체됩니다. 그렇죠? 예쁜 사람은 대체된다. 경험이 없으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느낌이 있을 테지만요. 그냥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면 예쁜 여성이 처음에 여배우가 돼요. 당연히 예쁘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꾸 지내다 봤는데 이 여자 배우가 캐릭터가 없어요. 그러면 더 예쁜 여성이 또 나타난다. 전문 용어로 치고 올라와요. 치고. 예쁘고 어린 것들이. 그럼 바뀌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캐릭터 있는 영화 배우는 나이가 먹어도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사람만 하면 그 사람만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저는 또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캐릭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상대적으로 얼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간단한 방법은 자기가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바친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얘기할 때 인간이 기본적으로 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흥미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은 또 묘한 매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인간이 색을 띠는 게 아니라 빛을 띠게 됩니다. 색의 상위 개념은 빛이거든요. 네. 빛이 없으면 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우 어려운 얘기라서 지금 잘 이해를 그냥 알아듣는 척 하자 이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에 빛이 없어 보십시오. 그렇죠. 색의 개념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철학적 사유거든요. 네. 근데 그 빛이 나오는 그 시점은 자기가 생명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 가치, value죠, value. 누구는 그게 신앙이고, 누구는 그게 복음이고, 또 누구는 그게 뭐 패션일 수도 있고, 자기의 뭐 열정일 수도 있고, 네. 누구는 그게 언어에 대한 세계일 수도 있고, 누구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 표정에선 색이 나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온다고요? 빛이 나오죠. 소리, 성악의 최고봉도 소리가 아니라 빛이 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문 용어로
후광이라고 합니다. 후광 뒤에 이렇게 이게 후광. 얼굴 큰 거하고는 다릅니다. 얼굴 큰 건 그냥 대두라고 합니다. 대두라고 하고 후광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것들도 역사의 그림들 보면 어떤 성자들이나 네.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뒤에 뭐가 있나요? 원 네. 후광 후광이 있는 거죠. 아우라. 빛이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 삶을 바쳐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뭔가를 자기가 밸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살아봤던. 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후광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첫 시간 그걸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미인인가? 미인이 되셔라. 미인이 사랑받는다. 이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가슴 저리게 느꼈던 고통이죠. 미인이 아니면 사랑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 미인이 되라는 건 성형을 해라. 그거. 다이어트를 해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거 조금 아니라고 말씀 못 드려요. 필요한 분들은 하세요. 정말 너무 내공으로만 쇼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예? 진짜 저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막 얼만 생각하고 꼴은 너무 무시하고 그렇죠. 이런 분들 좋지 않아요. 균형이 좀 있어야 돼요. 아파트 관리비 정도는 쓰세요. 맞아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짱이라고 한 거 잘못 쓴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꼴짱을 얼짱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네요. 얼짱은 진짜 혼이 좋다는 뜻입니다. 혼이 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짜 얼짱의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혼이 좋아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의 의미를 느끼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의 그 value, 그 가치를 느끼고 있는지. 근데 나중에 그 최고봉은 이겁니다. 내 생명을 바칠 만큼 나는 가치를 느끼는 것이 있느냐. 이것은 인류 역사의 최고봉이죠. 네. 인간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장난치로 밀어봐요. 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죽을 뻔이잖아! 죽으려고 서 있었는데도 죽으려고 서 있었는데 죽는 거 싫어합니다. 맞아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인간은 생명을 잃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엄마들이 나 죽어야 되겠다고 한 말 믿습니까? 저희 엄마 뒤져야 된다고 10년 전에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계속 안 뒤지시고 딜레이가 됩니다. 연장하시죠.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자꾸 막 이게 생명 연장했고 밀어줘요. 예? 자, 그럼 인간이 죽음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최종적으로 힘들어하는 건 내 생명이 끝날까, 단절될까 하는 이건데 인간이 되게 놀랍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바칠 만한 밸류를 찾았을 때입니다. 그때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그 사건의 최절정 중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요? 신이 인간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삶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지는 거예요. 왜냐? 인동주의 말처럼 행복한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자기가 십자가를 질 만큼 사랑했던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라고 저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는 뭔가 사랑하는 것이 있나?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게 할 만큼. 십자가가 너무 거창하다면 그렇지는 않아도 우리는 내 생명을 아낌없이. 근데 생명을 준다는 게 뭡니까? 시간을 주고 돈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이 생명을 바치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시간 많아서 온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있습니다. 솔직히 있고 전도돼서 온 사람도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에 시간을 내서 오신 건 사실 우리의 생명을 바친 거죠. 그러네요. 왜냐? 밸류를 느꼈거나 흥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밸류와 우리의 흥미를 느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 만사형통 시즌2를 보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거나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의미와 흥미를 느낀다면 이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그리 멀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바칠 만큼 값어치 있어 하는 그 지점을 발견하게 되거나 더 명확하게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제 너무 좋은데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김창옥 선생님 겸 교수님의 강의를 그럼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아니, 수업 시간에 맨날 이렇게 환호성이 나오나요? 처음입니다. 처음. 정말 저희 학교 학생들 가식적이네요. 엄청 미디어에 약하네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이 몇 살이죠? 20? 와.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2 이렇게 하면 자, 이제 21살, 22살 그리고 좀 몇 년 꾸렇다라기보다 몇 년 딜레이한 학생들은 딜레이. 좀 25, 26도 있어요. 또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요즘에 이제 다 알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 4월, 5월이 되면 뭘 하나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 나 친구인데 결혼한 사람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친구 중에. 오, 그래요? 그래도 지금 한 4-5명. 상당히 많아요. 네. 친구가 몇 살인데 결혼한 거예요? 22살인데. 좀 까졌네요. 좀 22인데 벌써 결혼을 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25. 또요? 26. 우리 앞에 친구는 아까 손 들었죠? 친구가 몇 살이죠? 그냥 들었나 봐요. 그래요. 친구들이 드니까 점수 네. 주는 줄 알고 들었네요. 때 되면. 네, 당황스러워요. 자, 누구는 22에 결혼하고 누구는 25에 결혼하고 또 누구는 30이 넘어서 결혼에 아직 계획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없는 분이 있고. 네. 네. 아니 왜? 이거 다양합니다. 갑자기 레이나 선생님 자라가 되시네요. 자라. 오케이, 좋아요. 레이나 선생님 결혼 딜레이. 딜레이. 자꾸 딜레이.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여den이고 또 여러분이 또 결혼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원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서 저는 소개를 할게요. 네. 최근에 어떤 젊은이들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청첩장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주례를 봐줄 수 있냐는 거예요. 김창호 선생님한테요? 저에게요. 결혼식 주례를. 한창 사회복실 나이에. 그래서 제 주례 제의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봐줄 수 있냐 했더니 그거는 조금 곤란할 것 같다. 제가 나이가 이제야 32인데. 아이고. 학생들 표정이 이 순간 안 좋아지네요. 네. 조금 더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젊고 저도 젊은데 제가 무슨 주례냐. 주례는 조금 제가 그렇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좀 거절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저희가 하느냐면 일단 저희 남편 될 사람하고 저하고 선생님 강의를 받고 그리고 상당히 그 강의를 좋아하고 두 번째, 저희가 주례를 받을 분이 없어서 결혼식장에서 돈 주고 아르바이트로 주례하시는 분에게 한 번도 우리를 본 적이 없는, 적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례를 받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그 아르바이트 하십니다. 네. 그러셔요? 지금도 하시나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시네요. 자, 보세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그러니까요. 그 중요한 순간 주례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으니까 좀 해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거 알바도 있구나. 저는 결혼할 때 그 성악가를 다니면서 결혼식 축가 알바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성악가 또 많이 하시죠. 네, 그게 있거든요. 이제 토요일 같은 때 결혼을 하면 남자 4명이서 가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부가 입장할 때 무슨 노래 부르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영계여, 이런 거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신부 입장하면 신부에게 맞는 걸 해줘야죠. 네?
이런 노래를 합니다. 네. 행복의 문 열리어라 넘치는 은총 받은 두 사람. 이때 신부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 와요. 느리게 가고 자기 그렇죠. 감정에 젖어 있는 신부들은 네. 템포가 느려. 그럼 저희가 눈치껏 다시 얼른 와라 얼른 와라 이러면서 이걸 한 번 더 불러주면 그때 신부가 딱 입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신랑이 입장합니다. 그때는 또 다른 노래를 불러줘야 됩니다. 가우디아무스 이지투르 유베네스툼 주무스. 뜻은 뭘까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냥 느낌이 밝아서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결혼식 축가, 이제 두 손을 맞잡고 뭐 이런 노래 주로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피아체르 다모르, 피아체르 다모르, 사랑의 기쁨은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가사는 연이어져서 이렇게 돼요.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아 축가인데. 참 우리 뜻도 모르고 부르는 노래가 참 많네요. 비우 깨운디 솔루 누라. 사랑의 슬픔만 남았네. 근데 신부는 엄청 감동받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 왜냐? 이태리 말을 모르니까. 그렇죠. 멍충이들. 저희도 사실 몰랐어요. 그래 그냥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랑 신부가 모든 식이 마치고 탁 퇴장할 때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베토벤의 나인 심포니를 불러줘요. 프로이데 쉐네르게터르분 게토테르 아우세 이지투 이걸 탁 불러줘요. 그리고 이렇게 딱 신랑 신부가 퇴장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옆에서 도우미 언니들이 빵빠레를 불러줘요. 그렇죠. 잘못 불러가지고 그 빵빠레가 신부 얼굴에다가 이렇게 팍 이렇게 낳고 막 이러는데 저희 학생들도 보면요 결혼식장 알바하는 친구들 많아요. 손 들어 보세요. 결혼식장 알바하는 친구들. 두 명. 두 명. 빵빠레 전담? 아, 빵빵이 아니고 저를 수업에서 물어봤는데 네. 주차 도우미. 아 진짜. 고객님 빼세요. 여대생이 잘 맞는 아르바이트예요. 그럼요. 주차 도우미, 네, 주차 네. 도우미. 예, 뭐 형광봉 돌리면서 막 이렇게. 그런데 저는 자 남들 웃을 때 같이 웃읍시다. 우리 친구 조금 센스가 뒤늦게 느려요. 반응 오나 봐요. 네. 센스가 권사님 센스야. 한 템포 느려요. 자 그런데 저는 결혼식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축가를 듣고 맞아. 싶을까? 그렇잖아요, 레이나 선생님. 네. 나중에 결혼할 때 누가 축가를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네. 남편이요. 요즘은 남편들이 많이 불러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축가를 네. 많이 했었어요. 과 선배들 결혼식 네. 아니면 우리 EBS 이제 뭐 분들 그런 결혼식. 분들. 네, 근데 저도 딱 생각할 때는 내가 부를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불러주면 좋을 텐데. 남편이. 네, 레이나 선생님 직접 축가도 불렀었어요? 잘 부르는 이유가 아니라요. 네. 그렇죠. 그냥 이제 네, 그런 의미죠. 거죠. 의미. 의미죠. 자, 의미.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의미 있는 사람이 불러줘야 된다는 거죠. 김홍희 선생님은 누가 축가를 불러줬으면 좋겠습니까? 저요. 저도 같은데. 아니 오늘 여대를 좀 많이 헤매셨어요? 많이 했죠. 예. 아니 저는 정말 저랑 결혼할 사람이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신부가? 가수랑 결혼하고 싶거든요. 오. 그래요? 예, 좋아하는 사람이 가수라서 어? 이름은 못 밝혀요. 예. 누구나 얘기하면 딱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좋아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고. 오? 내일 신문에 나와요? 신문에? 아니요. 그래서 정말로 와. 뭔가 한 방 맞은 느낌인데 지금. 그래요? 그리고 호기심의 눈빛. 아니 여학생들이 저희 네. 얘기보다 여기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강의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솔직히. 뭐 강의 다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연예인 가십 이런 게 최고야. 와우. 엄청 소외감 느껴요. 이제 망사형도 엑스파일. 만사형 네. 그렇죠. 만사형도 엑스파일. 네. 자, 그래서 오케이, 그분이 좋습니다.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네. 그것도 그렇죠. 역시 의미죠. 그럼요. 자, 제 얘기 좀 합시다. 저 오늘 제 강의거든요. 네. 이게 저희 학교 수업이거든요. 저도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다 똑같은 놈이에요. 자, 전부 연예인 엑스파일에만 관심 있고.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축가 불러주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나는 좀 저런 거 별로다. 저는 이제 알바를 하는 입장이지만 그러면서 요즘에는 급기야 어떤 결혼식이 나왔냐면 네. 줄에 없는 결혼식도 나왔어요. 맞아요. 줄에 선생님이 없어요. 네.
이제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니까 좀 그러네요. 그냥 사회자만 있고. 사회자만 네. 있고 이제 딱 이렇게 되게 퍼포먼스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신부가 막 이렇게 짧은 이제 고전적 그 긴 드레스 싫은가 봐요. 그렇죠. 짧은 거 입고 막 덤블링하고 막 이렇게 좀 형식을 좀 탈피한. 그렇잖아요. 네. 그거 부리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검정 나방을 타고 막 이렇게 보고 딱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전 그러면서 아 그래 아니 한 번도 못 본 주례사 선생님 알바하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는 것보다 차라리 주례 없애고 정말 자신들끼리 맞아요. 뭔가 의미 있게 하는 그 결혼식이 훨씬 낫지. 네. 이러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인 경우에 많은 경우는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을 준비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응? 맞아요. 결혼식장은 어디에서 할 거냐? 어디서 할 거고. 네? 강남에서 할 거냐? 강북에서 할 거냐? 네. 뭐 호텔에서 할 거냐? 모텔에서 할 거냐? 부페로 할 거냐? 갈비탕으로 할 거냐? 그렇죠. 그리고 식권을 발부해 줄 거냐? 여기다 스티커를 찍어 줄 거냐? 뭐 뭔가 이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에 너무 막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혼수는 뭘로 할 거냐? 맞아. 냉장고는 양문으로 넣을 거냐? 아니면 김치 냉장고랑 같이 된 거를 할 거냐? 그리고 저기 전셋집은 남편에서 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여자네 집에서 좀 도와줘야 되냐? 수술은 결혼하기 전에 성형을 해야 되냐? 하고 좀 남편이 도와줘서 협의해야 되느냐? 뭐 이런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저희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그러니까 결혼식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뭐에 신경을 안 쓴다고요? 결혼에는 정말... 결혼에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대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혼식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뭐에 신경을 써라? 결혼에 신경을 써라. 그러면 결혼에 신경을 쓴다는 건 과연 무슨 말이냐? 네. 저는 홀로 서지 못한 사람은 연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결과를 갖고 온다고 생각해요.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 결혼하고 나서 아주 물론 모든 인간의 삶이 힘들지만 쓸데없이 불필요한 힘듦을 안는 경우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몇 가지 경우가 이런 거예요. 아빠가 너무 싫어. 근데 이 집에서 얼른 탈출해야 되겠어. 이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결혼. 또 독립. 가출. 경험이구나. 가출. 자, 가출은 그렇지만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학. 군대. 여군. 이 앞에 어. 태릉 있는데. 좋아요. 육사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깎고. 자, 그러니까 정말 좋아서 군대를 간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유학을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이 있어서 유학을 간 게 아니야. 그냥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유학을 가야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유학 확 가버리는 거예요. 유학 가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아빠보다 더 지독한 인간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말도 안 통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그렇게 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균형이 좀 있어야 된다. 균형. 네. 자, 이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늘 이야기하지만 아빠에게 너무 많은 상처가 있는 거야. 우리 아빠는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건강하게 누군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난 술 담배만 안 합니다. 술 담배. 근데 남자를 만나는데 술 담배 둘 다 안 하는 남자가 많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것 같죠? 근데 어느 날 술 담배 안 하는 남자가 딱 나타난 거야. 그럼 이제 만나면 맨날 물어보는 게 이거야. 소개팅하면. 술 담배 하세요? 그게 제일 먼저 먼저 물어보는 거야. 술 담배 하세요? 담배 냄새 나. 꺼져. 그래서 어느 날 근데 술 담배 안 하는 남자가 딱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좀 점차 알아봐야 되는데 그 남자에게 그냥 마음을 확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술 담배 안 해. 결혼하고 보니까 노름을 좀 해서 그렇지. 노름을 해. 술 담배는 안 해. 그러니까 너무 그 하나 상처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 다른 것을 건강하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안목을 갖는 것이다.
이거 꼭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특별히 난 아빠하고의 관계가 안 좋다라는 여학생은 한 번, 두 번 더 기도하고 생각해야 돼. 네? 우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괜찮아요. 뭐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데려오면 엄마 언제든 결혼이다. 너. 와. 나 그런 말 들었다. 너희 아빠 같은 사람 흔치 않다. 손 들어봐요. 오. 좋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친구 뭐라고 들었어요? 엄마한테? 좀 큰 소리로. 아빠 같은 사람 아빠 같은 만나라고. 만날 필요 없다? 아빠 만나서 같은 사람 결혼해라. 만나서. 아유 우리 친구 웃을 때 참 그러니까. 미소가 좋아.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또 우리 친구 손든 친구 누가 손 들었어요? 네, 좀 여기. 큰 소리로. 똑같이? 아빠같이 성격 좋은 사람 없다. 와 저런 말을 엄마가 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기분 좋을 때 근데 기분 좋을 때만. 오케이 좋아요. 기분 좋을 때는 아빠 같은 사람이 쉽지 않다. 그러네요. 기분 나쁠 땐 쉬워. 너희 아빠 같은 사람. 길거리에 깔렸어. 나는 근데 우리 엄마한테 조금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데려와봐. 다리 몽둥이를 확 끈질러 볼 거야. 비형 절대 만나지 마. 네 아빠 비행거 몰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좋은 균형점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에? 이제 딱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마지막으로 꼭 이거 하나를 소개할게요. 최소한의 홀로서기를 한 사람만이 누군가와 더불어를 잘한다는 걸 소개하고 싶어요.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밑줄 긋고 시험 문제 거의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자, 홀로서기를 최소한 한 사람이 누군가와 더불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요. 저 오빠가 나의 허무한 영혼을 채워줄 거야. 에? 진짜 나의 이 허무한 영혼. 네. 몇몇 학생들이 허무한 웃음을 지금 뱉어내네요.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놈이 나를 못 채워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에? 그 오빠가 나의 이 허무하고 외로운 모든 마음을 다 채워줄 것 같아. 에? 경험상으로 그런 오빠 있어요? 없어요? 에? 없죠? 그 웃음은 뭐예요? 몰라서 물어보냐? 없지 당연히. 홀로 서지 못한 여자를 외로움에서 구해줄 남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은 홀로 서서 그 사람과 더불어 하는 거예요. 마치 좋은 댄스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왈츠 같은 거 출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도 딱 바로 서야 되고 나도 바로 서야 되죠. 바로 서야 되죠. 그리고 나서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댄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예 저 사람한테 넘어져 버리려고 그래요. 자기 힘 다 빼고. 마치 지하철 타면 항상 뭐 봉에 기대는 사람 봤죠? 네? 남자인데. 선생님 한번 와보세요. 자, 지하철 봉이에요. 자, 봉인데 빨간 봉이야. 빨간 봉인데 봉이 있는데 남자가 어떤 게 멋져요? 남자가 이걸 딱 잡더라도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피곤하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살다가 외로우면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럼 이 봉을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멈추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남자가 이렇게 해야 멋있지. 이런 사람 멋있어요? 이렇게? 남자인데 지하철 타자마자 이렇게. 정말 봉으로 한 대 때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 거 보기 좋아요. 어때요? 남자가 지하철 타자마자 그러니까. 좀 자기 척추로 딱 서 있으려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네? 타자마자 그 옆에 그 바로 문 열리는데 그 봉을 가는 남자가 있어. 그리고 거기 항상 이렇게 기대. 내릴 때까지. 이런 남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안 멋있죠? 그럼 이런 여자 멋있을 것 같아요? 타자마자 여자가 긴 생머리에 가녀린 치마 입고 타자마자 봉에 이렇게 계속 핸드폰 꺼내가지고 게임하고 그런 사람은 멋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사람하고 어떻게 교제가 되겠냐고요. 딱 느껴지죠? 홀로 서라. 홀로 서라.
그리고 함께 더불어를 해라. 네? 그리고 자꾸 자기가 홀로 못 서니까 자기의 외로움을 채워줄 오빠를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상처받게 돼 있어요. 상처받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사랑은 없어. 그러다가 또 새 오빠 나타나면 새로운 사랑이 생겼나 봐. 그리고 또 그 오빠한테 또 상처받아. 네? 그래, 아무도 나를 받아줄 사람은 없어. 없어. 역시 혼자 살아야 돼. 오직 주님이야. 오직 주님 나의 믿음.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홀로 서서 홀로 서서. 사람과 더불어 해야 합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서도 홀로 서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몇 살이죠? 21살. 한 살, 2살. 네. 믿기지 않아요.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21살이니까 이제 여러분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분 서서히 독립하세요. 딱 서야 돼.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알바해서. 엄마 작은 돈이지만 아빠하고 해외여행 갈 때 보태 쓰세요. 3,000이에요.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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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일리톨 사세요. 엄마 껌 좋아하잖아요. 그게 조그마한 돈이라도 엄마가 큰 돈 받아서 행복할까요? 그거 아니죠. 행복해요. 큰 돈 주면 다 행복해요, 엄마들. 그렇지만 작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맞아, 경험상 행복해야죠. 레이나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조금 이렇게 저 용돈 드리시죠? 네. 오. 봐봐요. 언제부터 드렸어요? 몇 살 때부터? 저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정도 됐어요. 네. 엄마가 좋아하시나요? 그때는 처음에 한 2달 정도는 네. 약발이라고 하잖아요. 네. 상당히 잘 듣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이제 똑같은 거죠. 뭔가 더 큰 거를. 그러면 액수를 높여야죠. 액수를 높여야죠. 김홍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좀 용돈을 드리시나요? 예. 몇 년 전부터 드리시나요? 첫 직장 다녔을 때. 그게 첫 직장이 그게 몇 년? 예, 그게 지금 제가 96년도부터 회사를 다녔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 학생들의 관심이 계속 제 수업이 아니라 우리 검정나비 선생님 아까 저 여자 사귄다고 할 때부터 저한테는 그냥 그다음에 홀로 서세요, 홀로. 홀로. 홀로 서서 강의합시다. 좋아. 나 이제부터 나비 다 없앨 거야. 선생님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드리세요? 부정기적으로 드리세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정기적으로 드립니다. 부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수입이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부정기적으로 받으시고 어떠하시나요? 좋아하시죠. 거보세요. 네. 여러분 부모님하고도 홀로 서서 딱 더불어 하는 거예요. 더불어. 그게 나이스한 거야. 오늘 영어 쓸게요. 레이나 선생님 오셨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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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뜻이죠, 선생님. 나이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도 홀로 서야 돼요. 네? 홀로 선 사람은 자기가 한 번도 홀로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네. 홀로 서면 그래 내가 홀로가 아니구나. 사람은 누구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좋은 관계를 서로 적당한 거리에서 맺는 것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 그러면 그 여성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훨씬 많은 남자분들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전 확실해요. 자,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대단한 돈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어차피 처음엔 다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어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뭐 큰 돈 있고 뭐 좋은 차 있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연봉 많이 안 받아도 돼요. 얼마? 연봉은 2억만 받아도 다 행복해요. 어렵지만 시작할 수 있어요. 2억 이하는 알바잖아요. 알바. 편의점에서 다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돈은 너무 그렇게 보지 마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다 살고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돈이 어려운 건 나중에 추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은 추억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상처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좋은 관계 맺는 것들, 홀로 서는 것, 좋은 균형점을 갖는 것,
그리고 혹여나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가족의 상처가 있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니까.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사귐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에 완벽한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귀어봐야 돼. 응? 지금 1학년 때도 1학년으로서 사귀어보고 2학년 때는 2학년으로 사귀어봐요. 그래야지 좀 더 이렇게 성숙하고 건강해질 확률이 높게 돼 있어요. 오케이?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이 몇 월이라고요? 4월. 4월. 4월, 5월은 아주 결혼하고 사귐을 갖기에 좋은 때예요. 그러네요. 이때 전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거 소개하고 마치고 싶어요. 마음에 드는 오빠 나타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꼬리를 치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꼬리를 쳐. 이게 여대에서 나올 말입니까? 마음에 드는 오빠가 나타나면 꼬리를 쳐라?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연코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오빠가 나타나면 사인을 보내라고 그랬죠. 사인. 네? 사인. 그 오빠가 재미없는 얘기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웃어주고. 조금 웃어주고. 맞아요. 네? 그리고 오빠 되게 유머러스 하시네요. 네. 이런 거 하고 하지 오빠를 웃기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성대모사 절대 하지 말아요, 오빠한테. 성대모사. 잘할 수 있어요. 잘하는 친구 있어요. 나 재능 있는 친구 여자한테도 있어요. 성대모사 잘해. 네. 막 이렇게. 근데 오빠가 뭐 교회 오빠가 성가대 오빠가 야 뭐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그래. 이런 CGV 막 이런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에? 막 오빠가 뭐 재미난 얘기 했다고. 좋다. 오빠 개또라이 사주세요. 예삐공주예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요. 오빠들 겉으로는 웃어요. 막 넌 끝이다 이씨. 미쳤나. 그러니까 용기 내어서 마음에 드는 오빠 있으면 가만히 이러고 있지 말고 네? 웃어주고. 그 오빠한테 좀 웃어도 주고 그리고 그 오빠한테 부탁 한번 해봐요. 부탁. 무슨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그렇죠. 부탁을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부탁을 해요. 성가대 오빠다. 그럼 오빠 저 자꾸 플랫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음정 높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탁을 해봐요. 지혜롭게. 그럼 오빠들은 나 부탁하는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를 갖게 돼 있어요. 맞아요. 저 여자가 내가 필요하구나. 만약에 이런 데 올라올 때도 올라오는데 좀 올라올 수 있어.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거죠. 오빠 저 조금만 잡아주실래요? 이렇게 해야지 막 이게 이거 확 올라올 수 있는 야 내가 좀 잡아줄까? 그러는데 오빠 저 이런 거 장난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맞아. 조금 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뭐는 마음에 드는 오빠 나타나면 사인을 보내라. 사인이 부탁이야. 알겠습니다. 부탁과 리액션. 잊지 말아요. 네. 화려한 봄날이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창호 오른편의 만사형통 저희 청년 특강 이제 경희대학교 우리 캠퍼스 열린 예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김창호 선생님의 또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또 두 번째 강연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몇 가지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에 가까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늘 강의에서도 100번을 얘기해서도 절대 부족함이 없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은 철이 바뀔 때 옷장을 열면 입을 만한 옷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네. 왜일까요? 취업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을 만한 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데 거지 같은 거밖에 없어요. 거지 같은 거. 그래서 모임에 못 오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옷에 대해서 여성들은 계속해서 관심이 있고 이제 남자도 옷에 대해서 관심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돈을 쓰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떤 사람이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돈을 쓰는 걸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분야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별로 아깝지 않아요. 네. 그 돈도 잘 쓰는데 희한하게 그 돈 잘 쓰는 사람이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정말 지독하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좀 돈이 그리 많지 않아도 나는 이런 경우에는 돈을 잘 안 아낀다. 그런 분야가 있다라는 분 우리 학생들 중에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내가 다른 건 아껴도 네, 이 분야는 돈 잘 안 아낀다. 후하게 쓴다. 우리 노란 옷 입은 여학생 뭐 할 때 돈 안 아끼나요? 신발 살 때 돈을 안 아낀다. 신발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구두는 10개. 그리고 나머지 신발은 전체 통으로 하면 한 얼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5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어떠세요, 레이나 그걸 선생님? 지금 다 가지고 신으세요? 하루에 4쪽씩 이렇게 손이랑 발이랑 이렇게 학교 올 때 뒤에는 하이힐, 앞에는 스니커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신발이 많으니까. 자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또 신발 살 때는 좀 비싸도 좀 이렇게 지르는 편이죠. 그러면 예쁘면 그렇게 되게 돼요. 그런데 유난히 내가 아까워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운 거. 제가 아는 사장님은요. 네. 돈이 좀 있는데 그분은 뭐에 돈을 안 아끼냐면 음식 먹는 데는 돈을 좀 안 아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먹는 거. 전라도 광주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외국 가면 항상 이렇게 그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요. 교수님 여기 호텔이에요. 여기요 미슐랭 가이드 3스타입니다. 30만 원짜리 먹어볼게요. 그리고는 그 프랑스 요리가 코스로 막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거품 같은 거 좀 이렇게 넣어준 거 이런 거요. 그거를 막 5번 6번 찍어주고 막 은수저에다가 은포크에다가 막 뷰가 쫙 좋은 곳이에요. 근데 그분은 되게 돈을 아끼는 데가 어디냐면요. 옷 수선하는 데는 돈을 되게 아끼는 거예요. 옷을 수선하는데요? 옷 수선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사장님 옷을 잘 입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을 너무 길게 입거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길게 입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복도 조금만 수선하시면 기존 옷인데도 뭔가 사람이 되게 스마트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와이셔츠가 한 1.5cm 정도 보이게 그 자켓을 이렇게 길이를 수정을 하면 사람이 이게 흰 와이셔츠 부분이 탁 이렇게 나오면 남자가 상당히 스마트해 보이고 이렇게 더 했는데 금시기가 나오면 더 스마트해 보입니다. 이런 효과를 노리십시오. 그랬더니 교수님 그것이 그런가요? 그러면요 서울에서 수선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서울에 수선하는 집 가게에 갔는데 이게 얼마냐고 그랬는데 이제 바지 통도 줄이고 길이도 좀 줄이는데 15,000원이 나온 거예요. 교수님 못 줄입니다. 광주에서는요 4,000원이면 떡을 쳐불어요. 그리고는 30만 원짜리 식사 드시고 옷 수선 15,000원인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바느질 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네요, 진짜. 각자에게 돈을 쓰는 데에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분야가 있고 누구는 몇천 원, 몇만 원인데도 그게 너무너무 덜덜덜 떨리고 아까운 데가 있더라는 거죠. 그 지점이 어딘가 봤더니 매우 간단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치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돈을 쓰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가치를 느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은 뭐의 가치를 느끼는 건가요? 발이 편한 거예요. 왜냐? 손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손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편해야 돼요. 왜냐? 학교에 올 때 빨리 와야 되거든요. 편해야 돼.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돈을 씁니다. 근데 저는 돈의 다른 말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반복적으로 쓰는 곳에 그 사람의 생명이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반복적으로 쓰는 곳.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는 거다. 남자가 여자 사랑한다 그러면서 맨날 김밥 천국 가고 맨날 삼각김밥 사줘요. 오빠 사랑 못 믿는 거 아니지? 오빠는 삼각김밥과 함께. 그리고 항상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싸주고 바나나맛 우유 따주고 막. 그리고 이 오빠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여학생들.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지금 안 믿는데. 사랑은 돈으로 입증되는 건 아니지만 사랑한다면 인간은 돈을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사실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거죠. 좋아 보이는 거. 아니면 좋아한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거나
그 무엇에 속고 있는 거죠. 사람은 사랑하면 돈과 시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거기에 가치를 인정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사람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돈 쓰지 않는 건데도 상당히 아까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인간 삶의 보편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 여학생들, 남학생들, 특별히 여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3년, 5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남아있는 옷이나 가방이나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싸게 주고 샀거나 두 번째, 싸게 샀는데도 본인이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물건이죠. 나는 5년이 지났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입고 있거나 갖고 있는 물건이 있다. 사람 말고요.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는 그런 물건이 있다. 나에게 소중한.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우리 노란 옷 입은 여학생. 네. 그리고 우리 대학원 우리 조교 선생님이시죠? 혹시 슬리퍼는 아니시죠? 슬리퍼는 아닙니다. 뭐를 갖고 있으세요? 몇 년 된 겁니까? 5년이 넘었어요. 뭡니까 그거는? 께서 사주신 지갑. 5년이 넘었으면 많이 좀 헐었죠. 네, 맞아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갖고 다니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 지갑을 계속 쓸 생각이 있나요? 네, 찢어지지 않는 한 계속. 이야. 아버지께서 사주신.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그럼 그 여자친구가 오빠 내가 이거 사주는 거야. 오빠 이거 써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정중히. 거 보십시오. 놀랍네요. 목소리가 아주 단호해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사준 지갑에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또 이렇게. 거기에 또 기업 카드를 같이 아버지가 넣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너 이거 가족 카드니까 마음대로 써라 라고 하면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와 사랑이 더 깊어지겠죠. 자, 그런 아버지 저도 한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주신 그 지갑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지갑이 유명한 브랜드가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헐어서 남들이 야, 왜 이렇게 헌 거를 갖고 다녀? 요즘에 좋은 것도 많은데 라고 해도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명품과 바꿀 수 없는 나만의 명품인 거죠. 나에게만 명품이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노란 우리 학생은 뭡니까? 몇 년이에요? 몇 년? 10년. 뭐 신발이요? 신발이요? 뭐예요? 10년. 뭐를 그렇게 오래 갖고 있어요? 자켓인데요. 자켓. 정말 싼 거였는데 정말 싼데? 정말 좋은 걸 샀거든요. 아, 그래요? 되게 조심스럽게. 그럼 계속 그걸 이렇게 10년째 잘 이렇게 관리해서 입고 있는 거죠.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쓰고 그게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계속 소장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만의 명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케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물건이든 마음이든 인간의 삶이든 케어한다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대학 생활은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학 생활이 화려할 때는 1학년 초기에 잠깐 몇 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내 알게 됩니다. 학교에 또라이가 많다는 사실을. 뭐 교수님도 또라이, 조교도 또라이, 그리고 또 동기들 다 또라이.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나는 진짜 또라이. 내가 오히려. 그렇죠. 그리고는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어두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 이젠 취업은 어떻게 할까? 내가 취업이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학 들어와서 밝았던 것은 정말 잠깐, 그리고 멀리서 보던 그 한두 컷에 불과하고 진짜 사람이 생각을 가질수록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 각자 모두 다 그런 어려운 날이 옵니다. 잘 살아도 어려운 날이 오죠. 그리고 어렵게 살아도 어려운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넘기는 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케어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은 3단계라고 했는데 열정기가 있고 열정이 지나 권태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아주 뜨겁게 맛보았던 사람들은 권태가 더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너무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권태라는 말은 전에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의미와 재미가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뜨겁게 신앙을 가졌던 사람, 매우 뜨겁게 학교 생활을 즐겼던 사람, 매우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들은 이 권태가 상대적 갭이 아주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넘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힘들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 시기를 넘기는 키워드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기 때에 자기를 케어합니다. 근데 내가 별로 나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위기가 올 때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네. 신안 앞바다에서 1900년대 중후반에 계속해서 거기 살았던 분의 얘기인데요. 자꾸 바닷가에 뭐가 이렇게 옛날 그릇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옛날 그릇이요? 옛날 그릇. 네. 근데 이제 모르니까 이분들이 깨진 채로도 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깨서 아이들은 해안가에서 놀고 막 이런 거예요. 장난. 저도 어렸을 적에 보면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닷가에 뭐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는 많았어요. 뭐 소라, 해삼, 뭐 전복. 그래서 많이 따왔더니 양식장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그걸 따면서 전문 용어로 절도라고 하는 거죠. 뭐 이제 주인의 허락을 나중에 받고 미리 물건을 가져오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안 걸리면 장땡이라고 뭐 생각했던 그런 나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뭘 하다 보면 바다에 뭔가 뭐 이렇게 그릇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오. 그런데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이것의 가치, 예? 이 밸류를 모르니까 그냥 뭐 버려버리고 뭐 주워오고 그냥 깨고 그러고 사는 거죠. 신안 앞바다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975년도에 한 젊은 어부가 이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그릇들을 깨지 않고 그냥 그릇이 온전한 게 몇 개가 있으니까 그걸 갖고 와서 자기네 집 개 밥그릇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 개도 아주 럭셔리한 개는 아니었겠죠. 뭐 슈나우저라든지 시베리안 허스키 그리고 뭐 푸드를 이런 게 아니었어요. 믹싱된 견이었어요. 믹싱. 이렇게 부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이렇게 그 독구가 집에 나갔다가 이렇게 새끼를 베어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이렇게 혼합된 그런 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강아지의 밥그릇, 개 밥그릇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서 친척이 고향에 놀러 왔다가 그 개 밥그릇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서울에 가서 이걸 좀 감정을 좀 받아도 되냐고 그랬더니 뭐 당연히 개 밥그릇인데 그거 뭐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 돈으로 이제 한 4억 5천만 원 정도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오. 그 믹싱견은 4억 정말 럭셔리한 개죠. 4억 5천짜리 밥그릇에 밥을 먹은 겁니다. 그때 당시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7천만 원 전후라고 그랬습니다. 75년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현대 시가로 계산했을 때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그릇을 개 밥그릇으로 쓴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 역학으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청나라에서 아주 좋은 그릇들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던 배가 신안 앞바다가 상당히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냥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릇이 통째로 쓸려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쭈꾸미가 살고 건진 걸로는 개 밥그릇으로 쓴 거죠. 사람은 삶이 참 이러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 인간은 보여지는 대로 써버려요. 자기가 자기의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 자기 집안의 환경의 수준이 자기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 배우시지도 못한 분이고 시골 분이고 그래, 나 뭐 젊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 나 뭐 내가 원하는 전공도 하는 거 아닌데 또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학교 들어온 것도 아닌데 뭐 난 진짜 다른 학교 가고 싶었어. 근데 진짜 성적에 맞춰서 내가 이 학교를 나오게 된 거야. 그래, 나 이 전공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도저히 엄마가 삼수는 안 된다고 삼수할 거면 너 죽고 나 죽자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점수에 맞춰서 이 전공을 했지. 그래, 나 결혼의 접시도 깨지고 그래, 내 자존심의 접시도 깨졌지. 그래, 나 이미지 아니면 나 진짜 이미지 나 진짜 나 완전 자존심밖에 없는 여자였어. 자존심하고 지방 조금 있는 여자였는데
나 진짜 자존심인데 어느 날 그 자존심의 접시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 환경이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원치 않는 상태가 되면 그 환경이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기의 소중한 삶을 그냥 개 밥그릇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필요합니다. 누가요? 너는 개 밥그릇으로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여러분의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혹시 대학생 때 솔직히 대학원생 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몇 개 있겠습니까? 막 갑자기 막 기업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자네를 우리 회사에 취직시키고 싶네.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막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환상적인 일들은 사실 일상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중해지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아니라고 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열등감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아니라고 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펙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아니라고 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펙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스펙에서 자유롭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스펙에 신경 안 쓴다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닌 거. 그것은 심리학 전문 용어로 배째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무책임한 거죠. 그냥 배째라. 나 어떡할 거냐? 나 스펙. 나 오직 주님이다. 나 진짜 오직 주님. 나 스펙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진짜 신앙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스펙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스펙이 없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스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유는 있는 스펙에서 다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스펙을 쌓지 못해도 상대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나서 그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당히 괜찮은 스펙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서 스펙이 없는 자와 친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현상입니다. 전에 저는 그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한 명 봤습니다. 그분은 아소더 리를이라는 세계 3위 정도 되는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한국이 아니라 아시아 디렉터였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컬럼비아에서 MBA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다 하버드나 예일 대학이나 MIT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재미동포였는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군대 가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걸 순종함으로써. 아버지가 ROTC 1기였는데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가 국적이 여기 사람이 됐지만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져라. 그래서 형은 말했죠. 너 형이 갈래? 그랬더니 형은 이제 이민 생활 오래 해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싫어요. I don't like it. 싫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그럼 아버지 전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더라고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먹으니까 뒤로 취침하니까 뒤로 누워서 자버렸습니다. 진짜로 말대로. 뒤로 취침이니까 그냥 그거를 말로 다 받아들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취침하니까 또 앞으로 취침을 했습니다. 좌로 굴러하니까 일어서서 돌아서 돌아다녔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답니다. 그리고는 내가 왜 이런 군대에 왔나? 내 친구는 다들 메릴 린치. 오리지널 발음으로 해주십시오. 레이나 선생님. 네. 메릴 린치. 와우! 우와. 린치! 몰라요. 예, 메릴 린치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글로벌 그룹에 들어가고 누구는 또 보스턴에 들어가고 누구는 맥킨지에 들어가고 자기만 경력이 2년, 3년 후퇴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군대를 가야 돼. 그리고는 졸업을 하고 처음에는 보스턴 컨설팅이라는 세계적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한국의 정서를 잘 알고 있었어요. 자유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이 영어 발음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싸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식당 가서도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했어요. 아주머니 스프라이트 주세요. 스프라이트. 그럴 때 이 친구는 이랬습니다. 야, 한국에선 사이다 달라고 해 이놈아. 아줌마 사이다 주세요. 사이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나온 학교에서 자유로워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다 공부하고 다 똑똑한 사회에서는 다 유학파고 다 공부를 잘하니까 서로 시기 질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도 그렇게 티내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영어 발음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나 좋아라고 티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스펙이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스펙이 있는데 그 스펙에서 자유롭지 않은 자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스펙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든 비즈니스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자유로운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것을 오히려 재미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어디 다니? 메리린치 다녀. 야, 그냥 멸치 잡으러 다닌다고 그래. 저희 회사는 멸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상당히 빠른 나이에 아시아 전체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때가 그분이 나이가 38이었었습니다. 상당히 이른 나이였죠. 아시아 전체 디렉터를 하기에는요. 한국에서도 성과를 상당히 잘 내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성과의 힘은 좋은 학교를 나온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로워진 그 능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아 존중감입니다. 자아 존중감은 언제 생기냐면 좋은 말로 우리가 불림을 당할 때 그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하지만 대학생 때 정말 들어야 할 말은 사실은 우리의 자아 존중감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떤 시점에 보면 전부인 게 되는 그 시점이 올 것입니다.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고 그리고 또 연애 때문에 고민이 많고 미래 때문에 불안한 딱 지금 20대 중후반의 시기를 저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삶에는 계속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무언가로 우리는 또한 고민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고민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얘기를 들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힘든 시기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잘 되게 된다면 그 잘됨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좋은 자존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나보다 가난한 자와도 친구할 수 있고 나보다 부유한 자와도 친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잘 전달되는 때이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유형과 무형의 물질이 가장 잘 사람들에게 유통되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봄에 그분의 말씀으로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스펙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삼아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스펙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 희망이 저희가 직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퍼스에 그리고 저희가 사는 모든 지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아마 여러분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입니다. 왠지라는 단어가 있죠. 내 머리로는 나는 이 남자를 선택하기로 했어요. 근데 왠지 저놈에게 끌려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머리로 생각하기엔 난 이 옷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왠지 결국 선택할 때 보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닌 거죠. 사람은 그렇게 이제 왠지로 계속 삶이 연결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도 왠지 저 식당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경우가 꽤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왠지로 따라갔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나는 항상 모든 것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꼭 끝에 가서 또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왕왕합니다. 그래서 손해 본 것도 있고 그래서 이득 본 것도 이득 본 것도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웬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왠지. 예. 제가 이제 하는 행동 중에 하나 중에서 전 웬지를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지방으로 강의를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강의를 다니다가 그 국도를 타고 가서 꼭 도로 주변에 이제 가을이 되면 뭘 팔까요? 옥수수. 껌이라고 하셨습니까? 국도에서 껌 파나요? 캘리포니아입니까? 뭘 팔아요? 뻥튀기요? 다 지가 먹은 것만 얘기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가을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가을. 힌트죠. 가을하고 뻥튀기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그 여름에 휴가철에 파는 거죠. 자, 가을에 여름에는 이제 국도 시골로 가면 뭘 팔까요? 가을이니까 그렇죠. 수박, 수박, 옥수수, 복숭아, 참외, 참외, 사과. 포도, 사과. 그리고 가을이 되면 뭘 팔죠? 장갑이요? 장갑을 팝니까? 목장갑? 요 안에 빨간 거 된 거요? 가을에? 그 감도 팔고 배도 팔고 밤도 팔고. 꽤 많이 그렇죠? 파네요. 길거리에서 파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항상 제가 그런 걸 사오더라고요. 아, 사요? 나도 그거 사요? 모르게. 네, 삽니다. 사게 되는. 약간 제가 안 살 것 같죠? 왜 안 살 것 같아요? 왜? 내가 왜 안 살 것 같냐고요? 자,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제가 약간 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센치해 보이는 게 센치. 있나요? 있죠? 좀 시크해 그렇게 보이고. 재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네요. 근데 저는 거의 어느 날 이제 강의를 10년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거의 사더라고요. 거의 삽니다. 그리고 안 먹고 남겨도 또 사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왜 사나 제가 왜 생각이 사나? 드는 거예요. 이거 왜 사는 건가? 항상 남고 버리고 또 사고. 철원에 가면 뭘 살까요? 여름에 철원에 가면 철원에? 감자요. 자, 감자까지는 안 샀고 찰옥수수를 삽니다. 찰옥수수. 근데 그걸 꼭 이렇게 한 무더기로 삽니다. 한 무더기. 아시죠? 이렇게 자루, 한 자루. 그러니까 안 찐 거. 예, 안 찐 거. 집에서 네. 쪄 먹으려고. 집에서 쪄 먹으려고요. 그거 저기 분리수거 할 때도 음식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그 솥대 넣었다가 그 수영, 저번에 경비 수영. 아저씨한테 엄청 욕 먹었어요. 이거 분리수거 아니라 음식물 아니라고 이거. 맞아. 이거 그냥 일반 쓰레기라고. 쓰레기. 안 가져간다고. 그런데도 또 삽니다. 그리고 포도도 꼭 많이 사요. 그냥 거기서 조그맣게는 안 팔거든요. 제가 최근에 알아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가정적이신 분은 아니셨어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러하듯이. 여러분의 아버지는 가정적이었나요? 좋겠다! 좋은 집안에서 자랐구나!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여행을 목적으로 가족이 동시에 어디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 있어서 뭐 제사를 지내려고 뭘 하려고 이런 식으로는 간 적이 있는데 뭐를 목적으로 해요? 뭐 여행을 목적으로 가족이 어디 간 게 없더라고요. 저희 집은 좀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돈도 없고 좀 분위기도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상황도 그랬고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몇 개 안 되는 정말 좋은 추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노동일을 하셨는데 언젠가 딱 한 번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마치시고 노동일 가방을 여기다 드시고 술이 약간 취하신 상태. 그게 기분이 좋으신 상태래요. 약간 취한 때가 그래서 들어오시는 때가 7년에 한 번 있어요. 7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이제 나머지는 완전히 끝까지 가시고 이제 끝까지 가시고 이제 7년에 한 번은 약간 술을 잡수시고
기분이 좋은 상태로 들어오시는데 명확하게 기억나길 그날 아버지가 검은 봉지에 포도를 사오신 거예요. 약간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웃으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포도를 검은 봉지 안에 넣어가지고 저쪽 마을 어귀에서부터 딱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저희 집이 그 정원이 한 7만 평 됐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쫙 이제 스포츠카를 타고 이제 창밖으로 봉지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서 들어오시는데 전 그때 이제 가족에 대한 처음으로 어떤 평안과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아버지랑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왠지입니다. 왠지. 제가 그 옥수수를 다 먹으려고 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저는 뭘 산 겁니까? 가족. 그렇죠. 그 추억을 산 거고 그때의 영상을 저는 돈 주고 산 거예요. 한 자루 옥수수. 포도 유기농 농약 안 친 거라고 했는데 농약 엄청 쳤더라고요. 안 믿어요. 저 이제 안 믿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거 안 믿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사요. 네. 그 과일 먹으려고 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추억을. 네. 그 추억을 그때 어렸을 적에 그 모든 그거를 제가 샀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거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운전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제가 이렇게 딱 밟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다. 네. 오. 그 제가 왜 그러나 봤어요. 근데 제가 그게 왜 그러는지 알아냈어요. 처음에 제가 아산이라는 곳에 가서 합창단을 다녔는데요. 그때 개인적으로 1대1로 의사 선생님을 레슨을 했었어요. 저는 면허증이 없었을 때였고요. 근데 그분이 저랑 수업을 할 때 저희는 실내에서 안 하고 야외에서 했습니다. 와. 서해대교 한 가운데 이런 데서 소외대교. 바람 불고 이러면 뭐 잘못하면 막 빠지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야외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데리고 차를 타고 가잖아요.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면허증이 없고 운전을 잘 모르는 그때였는데 그분이 차가 갑자기 쓰거나 딱 서려고 하면 저한테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굴. 얼굴에 싸대기를 두 분이 친구죠. 가슴 어머니하고 친구죠. 둘이 유유상종이에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걸 한 두세 번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사게 되고 운전을 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저절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탁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은 좋아하면 그리고 사람은 먹어보고 맛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다시 오거나 또요. 다시 사거나 또요. 사람들에게 나눠 사서 주거나 권합니다. 보내주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2%가 좋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거나 친구에게 너 한번 가봐라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데리고 오시죠. 그 친구와 함께 오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런 일은 많지 않고 자꾸 새로운 사람만 와요. 이런 거를 바로 아다리라고 하거든요. 아다리. 이 아다리가 걸린 사람만 오고 계속은 안 오면 그건 정말 좋은 거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어렸을 적에 정말 좋았던 것은 나이가 먹고 크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이성이 통제하는데 사람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선택할 때는 이성보다는 무의식이나 왠지라는 걸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있거든요. 이걸 조금 좋게 얘기하면 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관. 네. 그래서 최고의 경영자는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지만 결국은 뭐로 간다고요? 직관. 자기 직관으로 가는 거죠. 이 데이터 분석하다가 이미 시간 다 맞아. 지난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직관이 이렇게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 무언가로.
우리의 직관이 그 무언가로 오염이 된 경우가 꽤나 많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해야 돼. 그리고 엄마도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애비 같은 놈 만나면 다리 몽댕이를 질러버린다. 부숴버린다. 엄마가 그런 얘기 하셨나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죠? 네? 직관으로? 아, 직감으로. 아, 오염되지 않았어요. 오염돼 청정 직관. 청정직관이거나 상당히 정치적 인물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엄마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결혼해 보세요. 대부분 자기 엄마하고 아빠가 자기 배우자가 되게 닮아 있고 더 슬픈 사실은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제가 할게요. 더 슬픈 사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처럼 되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 아이한테 그렇게 하고. 자기 배우자한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되게 절망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세울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시절로 돌아가서 자기랑 어떻게 해야 돼요? 마주쳐야 돼요. 만나야 돼. 근데 난 만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아예 안 들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약간 피해버려요. 그 피하는 방법은 뭔가요? 선생님 경우에는 술을 마셔요? 술은 학생이에요? 진짜 고3이에요? 믿기지 않아요. 마음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성숙해 보여요. 친구들이랑 왔어요? 친구 누구야? 얘요? 여기도 다 고3이라는 얘기죠. 믿기지 않아요. 네, 지금 수능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오케이. 근데 제가 하는 얘기 지금 다 이해할 수 있죠? 봐봐요. 야. 호락호락한 삶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고3은 삶의 역경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지금 고3이 지금 막 수능 공부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왔다는 것은 그러네요. 뭔가를 직관 갖고 대면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맞죠? 봐봐요. 어려도 대면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먹어도 대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려도 이 어린 나이에 19이라는 믿기지 않는 나이에 여기에 와서 대면하는 사람이 있고 91가 돼도 그것과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피하고 도망 다니고 그런 책을 안 보고 그런 얘기를 안 듣고 그런 상황에 가면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염된 우리의 직관을 정화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회사에 강의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회사랑 이제 그 정수기 하는 회사 이거 두 개 같이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제 곰도 들어가고 하는 그 회사예요.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웅웅 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까지 괜찮죠? 네. 잘리면 본인이 잘려야 돼요. 자, 출연자 관리 못한 제가 그거죠. 그 회사인데 제가 가서 이랬어요. 저는 이제 청정 지역에 삽니다. 저는 산 밑에 시골에 좋은 데 살아서 공기청정기 안 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왜 이렇게 모르는 말씀을 하세요? 강사님 그 새 집으로 이사 가셨죠? 예, 그랬더니 문 맨날 열어놓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시골로 이사 가도 문 닫으면 새집 증후군의 냄새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수기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왜 필요합니까? 요즘 물 다 깨끗하다는데. 그랬더니 그거는요 취수장에서 떠먹는 거 물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 물 그냥 가서 떠잡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물이 어떻게 와요? 저희 집에 올 때까지. 파이프. 수많은 관을 걸쳐서 저희 집까지 오는 거라요. 그렇죠. 근데 그 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수 시설이 떨어져서 정수기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회원 가입을 하기로 했어요. 아, 청정 지역에 살면서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 두 개, 두 개. 그 구멍 뚫린 거, 중간에 구멍 뚫린 거, 그 모델 있어요. 저 이거 절대 회사 광고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 회사랑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 회사랑 아무 관련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정수기도 이제 있어요. 참 귀가 귀가 얇다고요? 귀가 얇다고요? 귀가 얇지만 잘 들려요. 그런 얘기는. 밝기도 하고.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럼 봐보세요. 바로 그런 겁니다. 중간에 뭔가가 꼈다는 거예요. 내 직관에 중간에 뭐가 낀 거예요. 어렸을 적 엄마하고 아빠의 관계, 그리고 내가 성장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으로 얻어진 결론들,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세상은, 특별히 대한민국은 무의식적으로 그 거짓말들이 들려요. 맞아. 예. 나이가 중요한 거야. 뭐, 야, 너 그 나이 먹고 뭐 거기 방송 뭐 하러 가? 너 너 뭐 하러 가냐고, 그런 강의 들으러. 어? 뭐 나이 먹고.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당신 뭐 집에서 일이나 하지 뭘 여자가 나이 먹고 그냥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녀? 집에서 일을 하란 말이야, 일. 애 키우고. 그리고 여자들도 막 그런 소리가 있다고요. 그래, 내가 이 나이 먹고 뭘 하냐? 내 나이 19인데. 난 할 수 없어.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에? 그래, 이제 와서 뭘 하겠어.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살 이렇게 쪄가지고. 억지로 웃음 참지 마세요. 찔리니까. 안 돼, 나는. 이쁜 것들만 최고야. 참, 이런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없지. 근데 전에 뭐 커리어가 없는데 뭐. 막 이런 많은 소리가 있다고요. 이제 그런 소리에 이제 오염된. 그걸 갖고 이제 오염된 직관을 갖게 되는 거죠. 누구는 나이, 누구는 과거, 누구는 상처, 누구는 열등감, 누구는 그릇된 자존감, 누구는 그릇되게 물려받은 엄마 아버지로부터의 유산. 이상한 유산이 있어요. 돈이 유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오늘 여러분께 조금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직관에 오염을 준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걷어내는 작업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왠지 이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왠지 저 남자에게 끌린 거예요. 왜 끌렸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는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왠지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후회하고 있죠. 여기서 유난히 많이 웃으시는 분은 경험 아니면 엄마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왠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왠지는 뭡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그 포도를 사고 우리는 뭐 때문에 그 옥수수를 사게 되는 걸까요? 최고의 학습은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학습은 뭐라고요?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을이 지금 이제 시작되었는데 가을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저희는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별로 좋아한 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아하는 게 없었다는 얘기죠. 좋아한다는 것을 조금 고상한 얘기로 하면 소망하다는 것입니다. 네, 바라는 거죠. 여성들이 백화점을 지나면서 바라는 게 있을 겁니다. 뭘 바라나요? 헛된 희망이에요. 우리가 뭔가 바라겠죠. 바람이 생기면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바람이 나의 옷장에 들어와요. 그 바람이. 그리고 그 결과는 카드의 충격이에요. 수많은 경험으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왔죠.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게 별로 없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바라는 게 없거나 즐거워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즐겁게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남을 즐겁게만 하려고 하고 자기가 어디에서 즐거워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19살 우리 친구는 뭐 할 때 즐거워요? 그림 그릴 때? 어떤 그림이요? 종양화? 미대 진학할 미대 거예요? 그래요. 본인 색깔이 있네요. 오케이. 우리 옆에 친구도 고등학생인가요? 23살이에요? 고등학생보다 어려 보여요. 미술이라는 게 어려워. 이게 엄청 어려운 장르야. 이게 그 고뇌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오늘 또 여기에 또 찍혀. 뭐 할 때 즐거워요? 미술? 같은 미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림 그림 그릴 때 아, 전공은 뭔데요? 3D 3D. 아, 프로그램 하시는 분인데 그림 그릴 때 즐거워요? 네 그림 그래요. 우리 남자분은 뭐 할 때 즐거워요? 일행이에요. 일행일 때. 일행이 되면 즐거워요? 일행이 되면 즐거워요! 이 바보야! 나 뭐 할 때 즐거우냐고 그랬잖아요. 일행이냐고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알아들으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은 뭐 할 때 즐겁냐는 거죠. 제가 일행이라고 말씀드린 게 같은 쪽에서 지금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도 그림 그릴 때 즐거운 거예요? 그럴 때는요 그냥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일행이에요 이러지 않아요. 세 명. 선생님은 그림 그릴 때 즐겁죠? 뭐 할 때 즐거워요? 저도 그림 그렸었어요. 오늘 시원하네요. 직관이 오염되지 않아요. 그럼 건너뛰어서 건너뛰어서 자 또 우리 남자 선생님 뭐 할 때 즐겁습니까? 노래하고 가족하고 가족하고 같이 있을 때가 가장 즐겁다는데 얼굴을 왜 떠나요? 얼굴을 왜 떠나요? 그거는 가족하게 있을 때가 즐겁습니다. 이제 가족하고 있을 때가 즐겁습니다. 옆에 분 가족이거든요. 와 즐겁다. 옆에 분이 가족이신 거죠? 아내라고 하면서 더 무서워해요. 아내라고 하면서 더 아내하고 있을 때 엄청 즐겁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지금 즐겁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그 겁은 무엇인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는 우리의 직관에 오염된 것을 빼야 합니다. 그래야 괜찮은 우리의 미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변화되려고 하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오신 건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시간을 내고 오셨거든요. 그렇죠? 네. 낮에 직장일 하고 여기 오는 거 쉽지 않아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분들은 내일 출근할 곳이 없는데 여기 오신 거예요. 그냥 마음의 자책이 심하거든요. 마음의 자책. 내가 놀면서 거기 뭐하러 가냐. 그거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페이를 지불하고 여기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좋아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너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맙시다. 사람은 변화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은 좋아할 대상이고 그리고 또 사랑할 대상이고 즐거워할 대상이지 자꾸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자기가 즐거워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즐거운 게 뭔지도 모르고 남만 즐겁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우울증 옵니다. 제가 이 강의가 제 스스로 즐겁지 않은데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고 하면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울증이 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네요. 우울증 와라! 진짜. 그러면 내가 그 자리 간다! 야, 이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 하십시오. 그래야 오래 갈 겁니다. 네. 그래야 결국은 남도 여러분의 덕을 볼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왠지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
그리고 계속 그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왠지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이 후세대와 자기의 자녀 세대로 대물림 된다.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부모님에게 받은 것처럼 저희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것처럼. 근데 이걸 100% 끊을 수는 없어도 어느 정도는 끊고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하겠죠. 어느 정도는 끊고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하겠죠. 그래야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사회가 조금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하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그 끊는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냐면 대면하는 겁니다. 마주쳐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마주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주치는 구체적인 것은 오늘 지금 마음에 생기는 그 이야기들을 한번 글로 써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글과 한번 마주쳐 보십시오. 대단할 것 같지만 마주치고 보면 별게 아닌 거가 되죠. 아닌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는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네요. 안 좋네요. 기분이 안 좋네요. 근데 연예인 별건 것 같지만 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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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별거입니다. 연예인 별거입니다. 정말 일행이 된 기분이네요. 용기를 내어서 마주치고 저희의 삶의 부정적 왠지를 끊고 저희도 좀 더 전보다는 건강한 삶의 열매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